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통찰을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50부터는 인생을 바꿔야 산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68년, 9년, 70, 71, 72 요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그 50을 전후하신 분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이 이제 뭐 출간하고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고, 이런 이유가 바로 이제 그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50을 전후해서 삶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 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몇 가지 통찰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50, 드디어 이제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 책에 뭐 굉장히 유명한 문구죠. 그 문구를 인용하고 있어요.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역사로 따지면 역사란 개인사란 개인과 그 사람의 경험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고, 지금 현재와 과거의 나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거의 의미는 지금 나의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의미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과거를 이제 50이 넘으면 사실 과거를 생각하는 시간의 비중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많이 돌이켜 보게 되는데, 그거는 바로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어느 정도 살아온 이유여야만이 의미 부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아쉬움, 후회, 그런 차원의 관점이 아니라 감미로운 추억으로 과거를 되돌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과거의 실수, 이제는 용서를 해라. 그러니까 혹시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뭐 원망이 있다, 그런 경우라면 첫 번째 용서가 이제 부모님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원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파괴적인 행위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용서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타인들, 부모님 이외에 타인들을 용서해야 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 거죠. 과거의 실수를 이젠 용서할 나이다, 50이 넘어서는. 그리고 이제 50부터는 질투와 원망의 감정을 경계해야 된다. 이제 50이 넘어서까지 뭐 시기한다거나 또 누구 탓으로 돌린다거나 원망을 한다거나, 이거는 그 자체로 미성숙한 인격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뭐 20대가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50이 넘은 나이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50은 이미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준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과 실패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시기하고 뭐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만나도 화제가 주로 이제 뭐 부모님들, 노부모님들 건강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뭐 누가 뭐 더 잘 나가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화제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SNS 시대인데 좋아요에 집착한다면 꼴불견이다. 50 이후에도 이제 SNS를 많이 하겠는데, 이건 SNS에 국한된 건 아니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한다거나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좋아요가. 그거는 50 이후부터는 꼴불견.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인정해야 될 나이가 이제 50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 시대니까 50이란 나이는 이제 절반밖에 안 됐잖아요. 당연히 뭐 발전 욕구를 가져야죠. 하지만 그것이 20대, 30대처럼 막 경쟁심, 외형적인 과시, 뭐 이런 것들을 위한 발전 욕구가 아니라 내면적 충실성,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 욕구가 이제 되겠죠. 젊은이하고 경쟁하려 하지 마라. 불필요한 이런 경쟁심, 이거는 벗어나야 될 나이가 이제 5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살펴볼게요. 제목은 이제 난 남에게 신경 쓸 이유가 없거든,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네요. 일을 망쳤을 때 만회하기보다는 자연재해로 받아들여라. 40대 후반부터는 50이 특히 넘어가면 이 실패라는 게 역전을 시킨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죠. 내가 만회를 하려고 과욕을 부리다 보면 더더욱 그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주위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 경우죠. 이 50 이후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 만회하려고 이렇게 과욕을 불려서 더 비참한 상황을 초래하지 말고 그냥 자연재해로 받아들여라. 마음의 상처, 이건 뭐 꼭 50에 해당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게 하라.
여행을 간다거나 영화를 계속 본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해서 고통이나 아픔들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고, 그렇게 한 2, 3일 지나면 또 뭐 잊혀지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아들러 심리학의 과제 분리 개념은 그 한 3, 4, 5년 전에 굉장한 그 베스트셀러였죠. 미움받을 용기. 이거는 굉장한 통찰이에요. 과제의 분리.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를 한번 보시거나, 또는 저희 채널에 미움받을 용기의 그 핵심을 제가 추려놨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거나 해서 이건 인생에서 꼭 참고하셔야 될 통찰이다. 과제를 분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50이 넘으면 집착을 버리게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작가인데 교수인데도 책을 이제 막 버렸대요.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책을 또 버릴 수 있게 되고,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이 오히려 찾아오고, 물건, 뭐 무력 같은 거, 좋은 물건, 좋은 옷, 뭐 시계 같은 거, 액세서리, 뭐 먹는 거, 식욕, 동욕심,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 나이가 이제 50 요 전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50 넘으신 분들 보면은 뭐 돈 쓸 일도 별로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돈 욕심 내지 말라고. 물론 경제적 자립을 이제 100세 시대니까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겠죠. 좀 멀리 보고. 하지만 뭐 순수한 돈 욕심을 크게 낸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중요하다. 아까는 강의하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뭐 교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긴 방학도 너무 싫다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 애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온 가족이 그 강아지를 막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없으면 어떡할까 할 정도로.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스포츠 관람하는 거에 아주 또 광적인 팬이더라고요, 이 작가가. 뭐 축구, 야구 등등. 뭐 또 어떤 사람은 TV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와인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50이 넘어가면 이렇게 뭔가 자신만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자, 이렇게 2장 살펴봤고, 3장 여전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법. 이 부분이 이제 50 전후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은퇴를 한다거나 계속 해왔던 어떤 분야를 떠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새로운 일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죠. 그 과정에서 우울감에 빠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임원 정년과 재고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재고용 같은 걸 하게 되면 급여가 같은 회사인데도 다시 이제 계약서를 쓰면서 급여가 대폭 줄어들고, 또 자기 과거에 부하였던 직원에게 이제 뭐 자기가 지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비관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제도라는 거는 이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도 이제 살아야 되고, 그죠? 그 기업에 속한 이제 개인도 살아야 되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만들어진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제도를 수용을 해야지, 그걸 개인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여서, 야, 내가 뭐 내가 이렇게 살다, 이렇게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 일하다가 이게 내가 지금, 이거는 현실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역을 원한다면 금전과 자존심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야구 선수 이치로 얘기를 들고 있는데, 이치로는 뭐 굉장히 전설적인 선수인데,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그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도 그냥 본인이 계속 현역을 하고 싶어서 막 200억, 300억 연봉 받던 선수가 최저 연봉, 뭐 3억, 4억, 뭐 7억, 뭐 이 정도 이하의 연봉으로 계속 현역 생활을 할 때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게 좋으니까. 그럴 길 원한다면 금전과 자존심은 포기해라. 다 가질 수는 없죠. 50이 넘은 나이엔.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의 괴리감은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뭐 50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 특히 이제 50이 넘어서 특정한 상황을 이제 이런 걸로 또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50이 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구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인생 전체에 사실은 해당되는 부분이죠. 미켈란젤로의 예를 드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 바티칸에서 그 시스티나 성당에 이제 천장화를 그렸잖아요. 뭐 가서 한번 보면은 막 거의 한 1분 정도는 막 전율을 하죠. 전율을 하는데,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사랑했던 예술가지 그 천장화 그리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 교황이 이제 막 요청을 하니까 이게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막 그걸 그냥 4년 막 넘게 막 그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워서 막 이렇게 물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미켈란젤로조차도 그랬는데, 우리가 늘 하고 싶은 일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거죠. 그리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라. 화가처럼. 화가 누구를 예를 들냐면 고흐, 모딜리아니, 세잔. 특히 고흐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는 뭐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해서 정말 불행하게 살다갔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영광을 보려고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걸 내 사후 역사가 이걸 알아주겠지. 이후의 세대들이 야 이렇게 어떻게 일을 잘하셨을까, 뭐 그런 마음가지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공자 얘기가 나오는데, 공자가 이제 천하를 주유하다가 뭐 다 인정도 못 받고 이제 뭐 쓴다는 사람도 없고 이게 비참한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평판이 안 좋은 그 군주가 이제 한 명 쓰겠다고 사관으로. 그러니까 자로가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공자님은 안 하시겠지 하고서 뭐 그런 일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이제 답변하는 게 나는 팔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작가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자기 주변에는 대형 출판사 아니면 책을 안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사람 작가로서 이제 베스트셀러도 많이 내고 했는데 자기 책은 다 출판사가 다르대요. 아무리 작은 출판사에서 제안이 와도 나는 팔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무엇이라도 작은 기회라도 하려는 자세, 그런 애티튜드가 50대 이후에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운동회에서 넘어지는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운동회 가면 꼭 이런 분들 한 분씩 있어요. 이것도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막 과도하게 넘어집니다. 막 액션이 막 확 하면서 넘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뭐 달리기 선수였다거나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던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자녀들 앞에서 내가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막년의 내 모습을. 그래서 막 그냥 전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과도한 큰 액션으로 이제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50이 넘었는데도 현실을 잘 모르고 20세 연하의 뭐 이런 이성에게 대시하고 그러다가 호되게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변에도. 그러니까 50이 넘어가면 나의 그 생물학적 가치, 체력이나 이성에 대한 매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 나이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뭐 경쟁할 그런 게 아니니까. 4장, 폭탄이 터진데도 즐거움은 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50이 넘어가면 자신만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급적 많이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러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가 보는 뭐 아주 다이나믹하게 살아갔던 그런 위인들도 뭐 한두 정도의 짧은 시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대부분 지루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이 인생 자체가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들로 거의 대부분이 채워지는 것이다. 과도한 그런 기대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50이 넘어가면 또 더욱더 혼자만의 시간들도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모티브,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미의 세계,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로 이제 예술적인 부분이 되겠죠. 교양의 세계, 이런 쪽에서 많은 것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유전자의 스위치를, 또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술을,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을 뭐 듣거나 또는 뭐 연주한다거나 또 스포츠를 뭐 하거나 즐기거나 뭐 관람을 즐긴다거나 문학, 책을 읽는, 역사. 일본에서는 뭐 세계사 읽는 게 한때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세계사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철학. 그러니까 50이 넘으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오히려 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작가는. 이게 괴테를 봐도, 이게 괴테가 위대한 사람이 또 이런 면이 있었고, 니체를 봐도 상당히 또 다 좋은데 좀 너무 과한 얘기가 좀 있구만. 이래서 이제 더 좋다는 거죠. 또 표현력, 춤 같은 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 같아요. 또 내면적 충실성을 기할 수 있는, 그리고 혼자만의 활동이 될 수 있는 작은 일, 그 속에서 행복과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라. SNS는 감옥이다. 이 얘기는 이 책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나오는데 일본 사회의 그 이지메 문화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항상 오늘이 내 전성기라는 마음으로. 옛날에 그 유명한 축구선수 있어요, 미우라. 일본의 골키터, 우리하고 예선할 때 뭐 골도 넣고 그랬었는데 미우라가 은퇴를 안 하고 그냥 이치로처럼 계속 선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오늘이 내 최고의 전성기다, 이런 마음으로. 남아도는 연애 에너지, 이거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 실제 연애로 또 했다가는 문제도 많고. 그래서 윤사마 얘기를 듣는 거야. 과거에 그 일본의 여성들이 이 남아도는 연애 에너지를 막 배용준을 좋아하고 막 그런 것에 이제 투자를 하고 열정을 발휘했는데 윤사마 때문에 피부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이런 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승화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제펜,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리고 5장, 그래도 내 아름다운 인생은 계속된다. 죽음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50이란 나이에 죽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점에는 안 맞죠. 70은 돼야지 좀 나올 수 있는 반려자의 죽음, 뭐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간단히 나오는데, 뭐 일반적인 뭐 죽음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시간으로 해결한다거나. 이 작가, 이 빅터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사라는 책이 있는데, 많은 분들의 인생책이죠. 그죠? 이 작가에게도 이 책이 인생책이라고 그래요. 인생이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읽어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가는 모습들, 그걸 보면서 카타르시스가 느끼는 거죠. 삶에 대한 새로운 그 뭔가 정화가 되는 거고, 삶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맺은 말입니다. 맺은 말에서 작가가 이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가 힘을 빼라는 거죠. 50이 넘어가면 좀 힘을 빼시오. 이런 자세.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되지. 뭐 이런 자세로 힘을 빼시오. 그리고 또 얘기를 하죠. 혼자 있는 시간 잘 보내세요. 자기는 독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혼자 행동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갈수록 감사하다는 거죠. 그 어떤 것이 됐더라도 자기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을 꼭 만드세요. 이게 작가의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조언. 두 번째, 힘을 빼시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대중가요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Bravo My Life라는 가사인데 이 가사에서도 아주 멋진 통찰이 있는 것 같아요. 해저문 어느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엔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보편적이죠. 누구나 다 과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툴었다고 느끼게 되는 거고 일정 정도의 후회는 있겠죠. 이 작가는 이제 그걸 감미로운 추억으로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음의 정도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최악은 아니었잖아요. 최악이었을 수도 있었던 정말 많은 순간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이 그래도 최악을 피하면서 흘러온 거죠. 그래서 좋은 거 잘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훨씬 긍정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그다음에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앞으로 멋진 미래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0 전후의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통찰을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정리를 해봤고 이거 이외에 100년을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 책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이에요. 50은 훨씬 남은 시간이 많다 이런 부분이니까 제가 방송 끝나고 여기 걸어둘 테니까 그거하고 미움받을 용기 그거는 꼭 함께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